엄마 나 알아보는 거야? 어떻게 여기 어떻게 살아 있었어?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기대 비틀거리며 내 손을 붙잡았다. 피죽도 못 먹은 얼굴. 손가락은 뼈만 남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 있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는 웃었다. 그 서늘한 내가 아는 웃음이 아니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냄새가 심하게 나던 날이었다. 문이 덜렁 열려 있었고 엄마 신발 한 짝이 대문 앞 고꾸라져 있었다. 여보, 엄마 없어. 아내는 짜증 섞인 한숨만 쉬었다. 또야? 치매 걸린 사람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잖아. 경찰에나 신고해. 나는 아내의 싸늘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색, 전단지, CCTV 경찰도 고령, 치매 노인 실종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 말은 즉 살아있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더 심했다. 솔직히 이제 포기하자. 어머님은 돌아오시기 힘들어. 그 말에 나는 아내 얼굴을 처음으로 낯설게 느꼈다. 서운함과 함께. 그렇게 엄마는 10년 동안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구수하게 식은 커피 냄새. 카페를 차린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 평소 엄마가 좋아했던 커피. 커피향 맡고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랑 마이너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성 손님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온다. 혹시 전단지 사장님이 뿌리신 거죠? 네. 제가 뿌린 전단지 맞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나 해서요. 전단지 사진 속 이분 어머니 되시나요? 네. 네. 제 어머니세요. 갑자기 가슴속 무언가 뭉클하게 꿈틀거렸다. 10년 넘게 듣지 못한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나는 카페 문을 닫고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드림 요양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떨렸다. 네. 수고하십니다. 혹시 환자분 중에 김인옥 씨라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제발. 손님 말이 사실이어라. 제발. 손님 말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남편에게서 들었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간호사의 답변이 돌아왔다. 네. 김인옥 할머니 303호에 계십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10년 동안? 근데 왜? 별의 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낯선 병원의 이름 그리고 위치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이 근처엔 이런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걸레 냄새, 눅눅한 공기, 오래된 약품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민우입니다.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종종 찾으셨어요. 저를요? 네. 민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10년이나 어떻게 여기 계신 건지, 왜?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진입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특히 자진입원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기억하는 건 딱 그것뿐입니다. 말문이 막혀 숨도 쉴 수가 없었다. 간호사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건네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무 기록에는 입원한 보호자 이름이 며느리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우리 집사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짓을? 그분이 10년 전 어머니를 모셔오셨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간호사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엄마를 10년 전에? 나는 그 다음 순간 두 다리가 굳어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을 열자 사람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 엄마는 창가에 쭈그려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내가 입을 떨며 부르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웃었다. 눈이 살짝 흐리고 이빨 몇 개 빠진 채로. 우리 아가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엄마가 나를 알아봤다. 그 자리에서 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내 손등을 쓰다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년이 나를. 순간 몸이 굳었다. 엄마는 분명히 말했다. 그년.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 내 아내. 엄마는 치매 때문에 말이 자꾸 끊겼다. 하지만 끊긴 말 속에서 10년 동안 나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 나가면 죽인다고 그 여자가. 뭐려? 엄마 무슨 소리야? 너한테 짐 되지 말라 하고 데리고 간다 했어. 엄마는 손을 떨며 자신이 끌려가던 날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아내가 엄마를 차에 태우며 말했다고 했다. 어머니 아드님은 바쁘니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흐린 채 끊겼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아내가 엄마를 병원에 숨긴 걸까? 왜? 무엇을 위해?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 이거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요양병원 비용 영수증이었다. 10년 동안 아내 이름으로 매월 납부. 하지만 미납이 쌓여 직원이 나를 부른 것이다. 최근 2달은 입금이 없는 상태였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 아내는 엄마를 숨겨놓고 엄마의 기초연금과 보조금, 경증치매 국가지원금까지 본인 명의로 몰래 받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내를 붙잡았다. TV 소리 크고 라면 냄새. 아내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 10년 전에 우리 엄마 기억해? 아내는 짜증만 냈다. 갑자기 왜 그래? 또 무슨 감정팔이야? 혹시 기억나는 건 전혀 없어? 몰라. 기억 안 나. 그 말투. 아내의 뻔뻔함에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효림요양병원. 기억 안 나? 나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그제야 아내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당신은 그때 아무것도 못했잖아. 나라도 처리한 거지. 엄마를 왜 요양병원에 숨겼냐고. 당신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내가 대신 한 거라니까? 변명하지 마. 그래, 맞아. 그랬어. 나는 시어머니 치매 수발 못해. 못하겠다고. 아내는 당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독화살처럼 말했다. 솔직히 당신 엄마 죽은 줄 알고 더 편했겠지. 이제 와서 난리야. 오버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도저히 맨정신에 잠을 청할 수 없어 깡소주 한 병 나발불고 나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그런데 엄마 병실이 비어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좀 전에 보호자분이 데려가셨는데요. 네, 보호자라니 무슨, 그 여자분요. 남편이 모셔오라고 했다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내였다. 나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야? 엄마 어디로 데려갔어? 아이씨 말했잖아. 나 어머니 수발 못한다고. 아, 너 지금 어디냐고. 산에 바람 좀 쐬드리려고.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옛날에 시어머니 자주 가시던 절 있지? 거기 좋아하셨잖아.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아가. 엄마였다. 그리고 시끌벅적한 소리도 뒤엉켜 흘러나왔다. 굵고 허스키한 남성분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병원 입구 경비실 아저씨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간호사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환자가 싫다고 하는데 왜 휠체어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손 놓으세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당장 뛰쳐갔다. 그곳엔 아내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엄마, 그리고 경비실 아저씨, 간호사 두 분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뭐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또 버리려는 거지? 나 버리고 안 올 거지? 간호사는 말했다. 아드님, 정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여자 말에 깜빡 속았네요. 직원들이 이상해서 잡아뒀습니다. 멀리 못 가서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다. 펑펑 울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엄마를 또다시 잃을 뻔했기에 경비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아내는 경찰차에 타고 가는 순간까지도 엄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는 분노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아가 그만해라. 그 애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 다시는 누가 뺏어가게 안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생 감옥에 썩게 만들 거예요. 엄마는 치매로 기억이 흐려지면서도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아가 엄마는 내 옆에 있는 거면 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요양병원이 아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다. 집안의 오래된 된장 냄새가 다시 퍼졌다. 10년 만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10년 동안의 기초연금 횡령, 의료보험 사기, 방임, 실종신고, 은폐 납치. 엄청난 처벌로 아내는 결국 구속되었다고 말이다. 엄마는 지금 내 방 옆 작은 방에서 지내신다. 기억은 왔다 갔다 하시지만 적어도 나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 10년 동안 아내의 손에 있으면서도 엄마는 살아남았다. 그건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내게 더 큰 진실을 가져다 주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지켜야 할 건 어떤 순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아들이었는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래 묻어둔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기를.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